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해주십시오. 꼭 들으시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평등성의 확보와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것만 생각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불일치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헌법재판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황당한 그 밖에도 수많은 불일치를 하죠. 수많은 판결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치 확립을 위해서 제대로 해주면 대한민국은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을 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내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천하람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법관들이 저는 이런 입법활동이나 헌법제 해석과 판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리면 시행상 문제는 물리죠. 아까 말씀드린 600억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 180일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즉 7개월간 재공관이 이걸 해야 돼요. 재공관은 외교 업무나 모든 걸 때려치우고 7개월을 해요. 금년 같은 경우에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10월 달부터 내년 대통령 선거 11월에 끝나고 내후년 1월 달까지 재공관은 모든 일을 덮고 선거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저도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 서류 위주 참 많이 해요. 여권 못 믿습니다. 저희 그동안 공안 사건에 나오면 간첩들이 새로운 신분으로 여권을 받습니다. 포기하는 게 그 일이에요. 전 그거는 소수니까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해야 되는데 대상서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여권 이야기한 건 여권은 발급 기록을 저희가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가짜 운전면허증을 그 나라 가져오면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총론을 보면은 당연하고 권리의 확대와 평등성의 확보로 보이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내국인의 역차별입니다. 이거는 재동포에 대해서 권리를 확대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국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최소한 걸러는 처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일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헌법상 저는 모든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권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법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떻게 하든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적발할 방법이 없고 처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발도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흔히 한국에서 사기를 치고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권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최대의 책임은 저는 권리의 확대, 평등성의 확보 전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은 문명 국가로서 제가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 꼭 이 공직선거법에 하나지 않고 제가 보면 많은 법이 그래요. 지금 한국에 많은 법이 그렇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이제 저희가 안보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공관 홈페이지가 민노당원이 나와서 북한을 나는 연방제 그러면 그 재공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줘야 돼요. 또는 문제 있습니다. 저도 미국 가서 운전면허증 딸 때 한국어로 보겠느냐, 한국용이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또는 인터넷으로만 모든 걸 선거 명부 열람하게 돼 있는데 안전성은 그만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어서 투표나 선거에 등록을 하고 오부터 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어두워서 인터넷으로 해볼 엄두를 안 내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반값 등록금처럼 여기를 줄 겁니까? 무엇보다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뭐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에 한 번 선거하는데 무엇 때문에 365일 봉급을 주나? 선거를 위해서 그만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재외공관이 지금도 손발이 달린다고 외교 역량이 부족하니 질타를 받는데 선거가 있느냐에는 최소한 7개월을 선거에만 전념해도 못합니다. 선거에만 전념해도 그 불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관념적으로 총론해서 강론으로 갈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진적인 국가이고 선진적인 사회입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참정권이 없었는데 제가 알기에 4명의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제 7대 유진산 시민당 김재화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 김재화라는 사람은 나중에 반국가 단체인 반통년 초대 의장이 됩니다. 8대 공화당 9대 유정혜로 권익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민단 단장을 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12대 자민련 추천 고한준이라는 분이 전국 국회의원을 합니다. 13대 민자당 공천으로 전국 이행우라는 분이 13대 국회의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외동포들을 정치가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국구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전국구니까 선거 자금을 많이 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내고 그분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친지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이건 뭐 공공한 사실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저도 월남선 투표했지만 재보궐 근무 중에는 한 번도 투표를 못했는데 지금도 투표하러 매번 서울에 제 비행기로 왔다가 갑니다. 저는 물론 조카가 미국에서 결혼식 한다 그럼 먼저 거기 가고 저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겠죠. 그리고 인터넷 투표를 요구하고 집에서 편하게 하자. 뭐 때문에 차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민주주의 원칙과 그래서 제가 말해요. 이념 이전의 개념의 문제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사안에 작지만 사안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이 정립된 사람들이 개념과 개념의 관계에서 이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념 이전에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하고는 그런 분들이 법을 만드는 곤란합니다. 저는 지금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엉망이 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 그 나라의 헌법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동일을 심해서 대한민국은 제헌제를 없앴어요. 법정 공의에서 없앤 이유가 뭡니까? 4대 법정 공의 중에서 제헌제를 없앤 이유가 뭡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이 합의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6.15를 공동으로 기념한다. 합의했죠? 6.15를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제헌제를 뺀 겁니다. 그게 일어나는 곤란이에요. 그 다음에 6.15 공동기념일은 제헌절과 충돌합니다. 제헌절 대신 6.15를 지키기 위해서 제헌절을 법정 공의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거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외국인한테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이 개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입법이 잘못되면 시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비명률과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금년 6월달에 서북 도서 박이 사령부령이 생겼어요.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저는 우리 국방부가 이정민 차관님 와 계시지만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저희 군에 일본은 독도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희가 지난 20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한 예가 없어요. 일본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독도 방어한다고 뭐 구축한 비행기 그러고 100년도 못 지키면서 무슨 독도 이야기합니다. 독도가 저희 영토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국토. 자, 그러면 휴전선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상 저희 영토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으로 서북은 평안도입니다. 어떻게 백령도와 서북도서가 됩니까? 전 이거를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 많이 내달라고. 제가 알기에 조갑재 기자만 홈페이지를 쓰셨어요. 서북도서라는 건 헌법상 맞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서북은 평안도다. 이렇게 큰 거는 못 보고 사소한 뭐 헌법상 행복주의권에 뭐 공짜로 밥을 먹자 뭐 이게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주전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게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동서 진영의 냉전 때는 일본이 한반도를 남북 등거리 외교를 했어요. 동서냉전이 유럽에서 끝나고 나니까 중국이 한반도 등거리를 합니다. 한반도의 등거리 주체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도 평양에서 보면은 일본이 한국을 교란하는데 최고의 기지입니다. 지금 이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국내 지금 젊은이들이 뭐 교과서 교육을 잘못 받는다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개념이 없습니다.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우리 제도권의 많은 분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이 없어요. 때 쓰는 데는 좀 때야 뭐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서는 납세라든지 국방의 의무 그 이전에 그건 헌법 조문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고 명문화되지 않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명문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하니까. 저희가 수도 이전 위헌 통계를 받을 때 그거 뭐라고 관습법이라고 나왔잖아요. 헌법에 서울이 수도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자신을 객관화해야 됩니다.